우리에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강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환영합니다. 오늘 강당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이 당뇨병이라는 이 한자어는 사탕당자입니다. 그리고 요는 오줌요자입니다. 그래서 요 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병, 소변에 당이 나오는 증상을 보고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이 어떤 그 탄수화물이 세포로 쏙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가 받지 않으니까 이 당이 혈관을 떠돌다가 보니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조치로 혈관에 있는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 왜 소변에 당이 나올까요? 혈액 속에 당분이 많으니까. 혈액 속에 당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은 피의 농도가 연한 게 좋아요, 진한 게 좋아요? 된장국 진한 게 좋아요, 연한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 피의 이 농도가 진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피의 농도가 진해지면은 최소한 세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문제는 피의 농도가 진해지면 피가 잘 흐르게요, 잘 못 흐르게요? 잘 못 흘러요. 오염된 물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 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오염된 피, 이게 뭐예요? 진한 피예요. 그래서 피가 잘 못 흐르고 막 서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도로에 많으면 차가 빨리 가요, 적으면 빨리 가요? 적으면 빨리 가죠. 많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세포가 숨을 쉬게요, 못 쉬게요? 숨을 잘 못 쉬죠. 우리의 세포가 영양소 공급을 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배고프겠죠. 숨 막히겠죠. 그럼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노화가 촉진되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백내장, 녹내장 다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병은 혈액순환 장애에서 오게 되는데, 피 속에 당이 많으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와서 만병의 근원이 혈액순환 안 되는 혈액 불통에서 올 수 있으니 이게 큰 질병의 첫 시작의 문제라 이겁니다. 두 번째, 피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피 속에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 요소들이 피를 통해서 운반되어져요. 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차 종이 몇 가지인가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겠죠. 트럭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승용차도 있고, 뭐 RV도 있고, 온갖 전기차도 있고 있죠. 근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도 아니죠. 수천, 수만 사람이 있겠죠.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 속에 수많은 차들이 있고 그 차 속에 수많은 피의 기능들이 있고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뭐 혈소판도 있고 헤모글로빈도 있고 하면서 뭐 수백 가지 호르몬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게 몰라요. 그런데 이 당분이 피에 많으면은 그 피의 요소들 적혈구나 백혈구나 이것들이, 자, 예를 들어서 고기가 질길 때 설탕을 쫙 뿌려 놓으면은 고기가 질겨진가요? 아니면 고기가 연해지는가요? 설탕을 뿌리면 더 연해지는가요? 질겨지는가요? 질겨질까요? 연해질까요? 한번 해봐요. 이 불고기집에서 있잖아. 고기를 굉장히 맛있게 연하게 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설탕을 쫙 뿌려서 뭐예요?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설탕은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피 속에 많으면 피 속에 있는 적혈구나 백혈구들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특히 피 속에 당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백혈구가 한 10개 있었다. 당이 많으면은 4개, 5개로 확 줄어버려요. 이게 티 한 스푼 가지고 실험해보고 그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농도가 올라가면은 피에 수많은 적혈구가 제대로 힘을 못 쓰면 산소를 잘 공급 못 해줘요. 또 당이 많으면은 인슐린이 약해져요. 인슐린이 약해지면은 당을 제대로 잘 공급 못 해주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이 혈액 속의 농도가 진하면은 피의 요소들이 뭐예요? 기능을 많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모세혈관의 문제입니다. 모세혈관. 자, 우리의 몸에 이 혈관의 길이가 몇 킬로라고요? 약 12만 킬로. 정맥, 동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혈관이 더 중요합니다. 정맥, 동맥 다 해봐야 길이가 50m도 안 돼요. 50m도 안 돼요. 큰 혈관. 그 정맥, 동맥 말고 가지혈관 있죠. 가지혈관도 100m가 안 돼요. 나머지 거의 12, 3만 킬로는 다 무슨 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에요. 자, 그럼 모세혈관이 중요해요? 큰 혈관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무슨 없으면 안 돼요. 자, 우리의 몸에 피가 얼만큼 있게요? 이것으로 10병 정도 있습니다. 5리터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정맥과 동맥에 약 1리터가 있어요. 1000cc. 모세혈관에 5분의 4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에. 자, 그럼 피의 그 위치된 그 분포를 봤을 때 어느 쪽에 피가 더 많아요? 모세혈관 쪽에 피가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해요? 모세혈관의 그 중요성. 예를 들어서 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뭐요? 마을길이 있습니다. 마을길에서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다 막혀봐요.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없죠. 집에 들어갈 수 없죠.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쉬지 못하고 잠시 못하니까 거리를 떠돌면 어떻게 돼요? 자, 모세혈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많으면은 혈관에 당이 많으면은 모세혈관이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이 막혀요. 뭐 다 막히는 건 아니죠. 보통 막힌다고요. 자, 모세혈관이 막혔을 때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신체 장기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눈, 피부, 간, 소화장애, 소화, 신경, 콩팥, 또 발, 뭐 혈관, 뭐 그런 등등. 자, 이게 대표적인 모세혈관이 많은 신체 기관입니다. 모세혈관이 많은 신체 기관이 어떻게 될까요? 피의 농도가 진해지면은 그쪽으로 피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그쪽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모세혈관 막혀서 오는 가장 무서운 병,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병, 치료가 안 되는 병,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 당뇨 합병증이에요. 첫째, 뇌세포에 여러분 얼마나 이 모세혈관이 많습니까? 이 뇌혈관, 모세혈관, 눈 마찬가지예요. 눈도 정말 이런 복잡해요. 모세혈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도 마찬가지고 그 아랫부분 더 중요한 건 콩팥입니다. 콩팥에 모세혈관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기 아랫부분 가장 심장에서 먼 다리 부분 모세혈관 많아요. 이게 막히면 뭐예요? 다리가 썩어요.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당뇨 합병증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뇌세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장병에 문제가. 김수미 씨가 심장병으로 죽었죠. 왜 죽었어요?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왜 심장병이 왔게요? 밤새 촬영을 며칠 전에 했어요.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장병 가는 거예요. 간, 또 뭐예요? 당뇨, 방광질환, 그리고 뭐 발 이쪽으로. 그래서 무서운 게 썩어 들어가요.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낫지 않고, 상처가 나면 피가 잘 공급돼야 되는데 피가 공급 안 되니까 뭐예요? 백혈구가 가지 않고, 뭐 호중구가 가서 치료하지 않고 하니까 뭐예요? 어려워지죠. 결국은 뭐예요? 다리를 절단하는 병이 바로 이 당뇨 합병증이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망막병증이에요. 망막병증, 당뇨병 진단된 5년 후에 20%가 망막증이 오고요. 20년 후에는 90%가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시각장애인이 약 25만 명인데 그 25만 명 중 90%가 당뇨 합병증이에요. 무섭죠? 이 당뇨병은 정말 여러분 대책 없는 병이고 잘 관리해야지 예방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변에 많이 당이 나오는 증상. 왜 소변에 당이 많이 나와요? 뭐 소변에 당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혈관 속에 당이 많으니까. 그럼 왜 혈관 속에 당이 많을까요? 첫째, 운동 부족하니까. 운동을 하면은 뭐예요? 당을 필요로 하잖아요, 세포들이. 그래서 혈관에 있는 당들을 쏙쏙 막 달라해서 뭐예요? 끌어들여서 뭐예요? 소비를 해버려요.
근데 운동을 안 하니까 뭐예요? 혈관 속에 당이 남아돌아요. 당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당이 뭐예요? 떠돌다가 어떻게 돼요? 걸쭉해지고 떠돌다가 뭐예요? 변질돼 버려요. 그 독소가 된단 말이에요. 또 나쁜 생활 습관,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에게서 당뇨병이 올 수 있고, 또 노화로 올 수 있고, 고혈압과 당뇨는 사춘간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과식할 때 당뇨병이 옵니다. 왜요? 과잉 영양 섭취, 과탄수화물 섭취가 뭐예요? 혈관에 당을 많이 올리는 것이죠. 뭐 몸이 이제 뚱뚱하신 분 유전적으로 당이 옵니다. 그래서 증상이 3다입니다. 다뇨, 다식, 다갈. 그러니까 오줌을 많이 넣게 되고, 많이 배고프니까 저혈당 떨어져서 먹게 되고, 다갈. 굉장한 갈증이 생겨요. 왜요? 당으로, 당이 소변으로 많이 나갔으니까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하면 계속 물을 마시게 되고, 체중이 감소되어지고 피곤해요. 당뇨병 환자들은. 그리고 피부 질환, 가려움증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당뇨병입니다. 관리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시키면요, 췌장에서 아예 인슐린을 딱 준비시켜요. 인슐린 분비를. 자, 그래서 이 위장에서 이 글루코스, 당입니다. 이 당이 이제 흡수되기 직전에 요 인슐린이 입을 쩍 벌리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요 위장 혈관에 가서 입을 쩍쩍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뭐요? 요 탄수화물이 쫙 흡수가 되어져요. 쏙 넣어주면 뭐요? 이 인슐린이 이 글루코스, 당을 딱 이제 붙잡아요. 택배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당을 데리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세포에게 뭐요? 다 택배해 줍니다. 이 세포에 당이 얼마나 필요해? 10 필요해. 그럼 10당 넣어주고, 100 필요해. 100 넣어주고,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1000이 필요해. 1000 넣어주고, 이걸 다 인슐린이 뭐요? 우리의 세포로 요 글루코스를 쏙 집어넣어줘요. 자, 이 글루코스가 우리의 몸에 세포에 들어갔죠. 세포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미토콘드리아에게 딱 배달되어져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요 재료를 딱 받았습니다. 요 탄수화물, 당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게 또 무엇이 배달되어지는가? 산소가 딱 배달되어져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과 산소가 딱 만났어요. 태워져요? 안 태워지죠. 이때 효소가 스파크를 딱 일으켜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태워져요. 이 당이 타요. 당이 타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앉아 있고, 잠자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에너지예요.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야 잠을 잘 수 있고, 에너지 없으면 잠 못 자요. 움직여야 또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 이게 다 우리의 몸이에요. 이 따뜻한 체온,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 다 뭐예요?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져서 우리의 몸에 공급되고 있고, 반면에 반드시 재가 나와요. 노폐물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예요?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다 제거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머니 배에서 잉태될 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이 작용이 되어서 힘을 내고 따뜻한 체온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살았죠. 박수! 감사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살게 해줬어요. 누가 살게 해줬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는 모르고 잠만 자고, 나는 모르고 일만 하고, 나는 모르고 놀기만 하고, 나는 모르고 고민만 하고, 나는 모르고 씩씩거리고 누구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아야, 그래도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태워줄게. 그래서 계속 체온이 뚝 떨어진 적이 한 번이 있을 없었어요. 없었죠. 계속 정상 체온 대부분 다 유지했죠.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었어 없었어요? 물론 피곤하면 없을 때가 있으면, 그러나 제로 되진 않았어요. 제로면 죽잖아요. 계속 이 심장세포가 이렇게 태워지고, 그래서 심장 펌프 되어지고, 계속 혈액순환 되어지고, 그래서 공급받은 이 글루코스와 이 산소로 효소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태워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까요? 살게 해주실까요?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지난주에 봉두리교회 일주일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 같잖아요. 얼마나 막 폭발적인지 그 분위기가 그립습니다. 이 분위기에 비하니까.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야 돼요. 그 인슐린이 당을 혈액 속에서 배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인슐린이 띵동 초인종을 눌러서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 뭐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당을 태워야 돼요. 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작동이 안 되면은 당뇨병이에요. 자,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됐다. 당이 올라가죠.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은 문제없이 되었는데 문제는요, 요 인슐린이 당을 배달하러 가다가 강도를 당해요. 여러분, 인슐린이 강도당합니다. 그 인슐린을 강도하는 게 뭘까요? 스트레스, 콜티졸, 아드레날 호르몬,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나쁜 것들. 그리고 활성산소. 이것들이 인슐린을, 너 일로 와봐. 너 가지고 다 해라. 목숨이 아깝거든. 있는 거 대라. 그래서 인슐린이 뭐예요? 당을 딱 주고 뭐예요? 인슐린 저격을 당해요. 그 일이 많은 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해로운 거예요. 콜티졸 호르몬. 그 다음에 이거 다 배달이 됐어요. 세포 문에 딱 왔는데, 그러면 아니야, 어디 갔어? 여기 세포. 세포까지 왔는데 띵동 해도 세포 문이 안 열려. 왜 안 열릴까요? 필요 없어요, 우리 당. 왜? 우리 주인님이 운동을 안 해.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반품. 덮개가 딱 씌워져 갖고 반품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운동해야 돼요. 자, 이거 다 됐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글루코스가 타야 되는데 안 타. 왜 안 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타요. 우리 주인이 게을러 빠져가지고요, 처먹기는 잘 처먹는데 운동을 안 해요. 사랑도 않고 뭐 뜨거운 게 없어요. 맨날 니트 미지근하고 차갑고. 아, 참 필요성이 있긴 했지만, 그럼 이거 당이 이미 들어왔는데 어떡하지 하다가죠. 어떡하지 하다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돌아갈까 하다가 뭐예요? 그대로 이 글루코스가 변질돼 버려요. 그 세포 안에 독소가 된다고요. 썩어요. 썩으니까 독이 되죠. 독이 되니까 돼요.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죠. 이게 폐렴의 원인이고 각종 세포가 상하는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지 저축한 양식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우리의 몸에 하루에 100이라는 영양소가 필요하면 100만 넣어줘야지 110, 120 넣어주면 그 10, 20이 뭐가 된다고요? 필요 없으니까 혈관을 떠돌다가 독이 돼요. 자, 당이란 혈액 속에 처리되지 못한 포도당이 넘치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이다. 자, 포도당이 넘치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이다. 인슐린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을 못하든지, 인슐린이 배달을 가다가 저격을 당하든지, 세포문이 안 열리든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든지, 그래서 혈관 속에 당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입니다. 첫째, 여기에 보이는 이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에요? 다 맛있죠? 맛있는 음식이죠? 침 넘어가십니까? 이 음식의 공통점,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맛있고 부드러우면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이 음식의 공통점은 화식입니다. 최소한 100도 이상으로 가열한 온도예요. 그런 화식, 불로 열을 가해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과식을 하는 것이 만병일독,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식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어요. 화식이 화를 부른다. 화식이 만병을 부르는 독을 발생한다. 그 독을 먹어서 독이 아니고 과잉 영양 섭취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암이나 그런 모든 질병을 통틀었을 때 반드시 먹는 음식 습관이 소식, 서식 돼야 돼요. 소식, 적게 먹고, 서식, 오래 씹고 천천히 먹고. 그래야지 우리의 이 당을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요 췌장이 과로하지 않아요. 과식하게 되고 속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췌장에서 소화액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소화액은 어디서 만들어내야 돼요?
침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침샘 자체가 아밀라제라고 하는 2%도 안 되는 침 성분을 만들어내요. 요 아밀라제라는 게 요 영양소, 특히 탄수화물하고 잘 섞여야지 위장에서 탄수화물이 흡수가 잘 돼요. 이게 천천히 먹고 오래 씹어 먹으면은 요 아밀라제라는 침 성분이 탄수화물하고 잘 섞입니다. 자,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먹으면 침 성분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아밀라제의 전체 이 침 성분의 1,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이제 물입니다. 요 아밀라제하고 입에서 씹으면서 탄수화물이 섞여야 돼요. 그래서 단당이 분해가 되어지면서 쭉 위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먹는 야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좋은 성분 중에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야채 성분이 있거든요. 파이토케미칼이 뭔가 하면은 공기로 나오는 것은 이제 피톤치드예요. 액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파이토케미칼. 여러분, 소나무 상처가 나면 송진 나오죠? 송진이 뭐예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왜? 자기의 상처를 감싸매고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는 액체, 이거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여러분, 쓴밥 뜯으면 하얀 그 물 나오죠? 쓰리 쓴 거, 이것도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지금 빨리 긴급 상황에 상처가 났으니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 몸에서 나오는 거, 이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요 파이토케미칼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암을 예방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굉장히 치료에 좋은 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렇죠? 이게 식물 속에, 과일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을 빨리 먹으면은요 70%가 배설돼 버려요. 손해죠? 70% 배설돼 버려요. 오래 씹을수록 30%, 20% 배설이 작아지는 것이 바로 이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이게 충분히 씹는 게, 천천히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씹는 게 더 중요해요. 조금 먹더라도 많이 씹어야지 뭐 흡수율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단백질은 트립신 제제가 위장에서 분해시켜주고, 아밀라제는 지방이 라파제가 분해해서 다 단백질과 지방질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지는데 뭐예요? 요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흡수된다고요. 소장에서. 근데 이 소장에서 충분히 이게 흡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잘 씹어야 돼요. 말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이해되시죠? 예. 이게 많이 씹어야지 아밀라제가 충분히 파이토가밀도 섞어가지고 탄수화물도 섞어가지고 뭐 위장에서 쏙쏙 흡수가 되어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와주는데, 대충 씹지 않고 빨리 씹어 먹었다, 폭식했다, 과식했다, 그럼 안 섞여요. 아밀라제 안 섞여. 안 섞으면 뭐요? 흡수가 돼요, 안 돼요? 흡수가 거의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시스템이 두 번째 시스템, 췌장이에요. 췌장에서 소화효소 아밀라제를 분출합니다. 췌장에서. 그래서 씹지 않고 섞이지 않고 들어온 탄수화물을 췌장에서 긴급하게 뭐예요? 긴급하게 쫙 분비를 해서 씹지 않고 대충 아밀라 섞이지 않은 그 탄수화물을 췌장에서 만들어낸 아밀라제가 딱 섞어져요. 그래서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췌장이 혹사를 당해요. 췌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인슐린 분비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아밀라제 분비예요. 근데 인슐린 분비하랴, 아밀라제 분비하랴, 또 음식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더 많은 인슐린 분비해야 되고, 씹지 않고 먹었을 경우에 폭식하니까 더 많은 아밀라제 분비. 췌장이 힘들어. 10년, 20년 괜찮아요. 30대까지 괜찮아. 40대까지 괜찮아. 그렇게 40년, 50년 빨리 먹고 그렇게 과식하고 그런 습관을 반복했을 때 40대 이후에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먹고 많이 먹고 그렇게 폭식, 과식을 습관화한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한 입 넣고 뭐요 100번 씻고, 아예 위장이 소화할 일 없게 뭐요 입 안에서 다 죽을 만들어 가지고 넣으면은 췌장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인님 감사합니다. 나는 뭐만 분비하면 돼요? 나는 인슐린만 분비하면 돼. 잘 인슐린 분비할게요. 질 좋은 인슐린. 그렇죠? 근데 뭐요? 막 아밀라제 분비하랴, 인슐린 분비하랴, 막 정신이 바쁘니까 뭐요? 제대로 된 인슐린 분비가 어려워져서 당뇨병이 올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런 음식은 삼가하고, 어떤 음식이요?
생채식 위주의 식사를 습관화해야 돼요. 특히 노인이 될수록 치매, 파킨슨 예방에 생채식을 하라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치아가 없는데요. 치아가 없으면은 그래도 생채식을 하라. 어떻게 해요? 소형 믹서기를 사가지고 갈아서 죽을 만들어서 야채를 먹으란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그래야지 치매 예방되죠. 자, 생채식을 하면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은 극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생채식은 자연 해독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채소나 과일 속에 우리의 몸에 청소제가 있어요. 채소나 과일 속에 우리의 몸에 치료제가 있어요. 자연 해독이 되어서 뭐예요? 몸이 깨끗해지고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 생채식을 하면 해결되어집니다. 만병일독. 만병의 원인은 단 하나의 독에 있다. 치병일도. 모든 치료의 방법은 단 하나의 길이 있다. 그 단 하나의 길이 뭐예요? 하루 한 끼씩 채식을 6개월 하면은 웬만한 질병은 다 고쳐질 수 있다. 몸이 가벼워져요. 몸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뭐예요? 요 체력이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증가되어집니다. 소가 초식 동물이죠. 소가 고기 먹어야 먹어요. 근데 소의 체력이 약해요, 강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쟁기질해도 뭐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쟁기질해도 다 해내죠. 인내력 강합니다. 자, 생채식을 하면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채식을 하면은 이렇게 좋은 우리의 몸에 증거가 있어요. 이게 다 연구된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특히 암 투병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꼭 최소 한 끼는 최소 한 끼로 드셔야 돼요. 하루 삼시세끼 중에 최소 한 끼는 최소로 한 끼를 드셔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은 자동 되죠? 오늘 점심에도 야채 나왔죠? 저는 야채를 더 많이 먹고 싶었는데 늦게 가가지고 이 포장된 야채를 먹어서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보통 야채를 저는 막 이만큼 먹어요. 이 야채 상추 한 쌈 안 먹어요. 막 3장 겹쳐가지고 현미밥 넣어서 뭐요. 그래서 씹는데 얼마나 그 씹는 맛이 좋은지 점심 때 먹는 나는 행복해요. 콕콕 씹어서 삼키면은요, 그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여러분 몸이 상쾌해져요. 에덴 병원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 장점들을 보면서 그 장점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현미라도 여러분 독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유기농 야채라도 그 속에 독이 있어요. 1~2% 독이 있다고요. 근데 뭐요? 1~2% 독이 있대. 그거 바라보면 나만 손해요. 좋은 점만 바라보셔요. 에덴 병원의 좋은 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환경 좋죠, 고기 좋죠, 또 이렇게 월요일 수요일 저녁에 건강 강의하죠, 또 음식 야채, 우리 또 식당 조리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때로는 짤 때도 있고 뭐 다 줄여도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말이에요. 어떻게 음식을 언제 들어가서 짜겠죠? 그러면 나와서 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생채식을 하면 이런 좋은 여러분 효과가 있고, 특히 꼭 여러분 통곡식을 드셔야 돼요. 통곡식. 그 통곡식의 제일 중요한 게 신운입니다. 신운. 이걸 배하라 그러죠. 속껍질을 미강이라 하고 쌀겨, 이 신운이죠. 신운. 이것을 쌀눈 배하라 그래요. 이 배아 속에 비타민, 옥타코산올, 미네랄군, 휘친산, 베타시테롤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바예요. 이 가바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충족시켜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가바 효능 보세요. 이렇습니다. 쌀에 쌀룬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가바. 가바는 인체 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성 성분이며 또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곡식의 신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가바라고요.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거.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예요? 운동까지 해봐요. 운동. 예.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5대 질환입니다. 고혈압, 신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인데요. 이것 역시 운동 부족이 한 원인으로. 운동 부족이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병. 어쩌면 걷지 않게 되면서부터 우리 몸.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운동 좋다고 걷기를 아주 열광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맨발 걷기는 어제도 5,000명이 모였잖아요. 미사리 조선경기장에 5,000명 걷기 운동 모여서 뭐
50명 이상 온 교회 중에서 스타리아를 타간 교회가 하나 있었죠. 저기 거제 새하늘 교회. 예. 어쨌든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운동. 혈당으로 바뀐 뒤 신체 곳곳에서 쓰이다가 남으면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이때 간에선 남은 혈당을 지방으로 다시 바꿔 뱃살 쪽으로 보낸다. 즉 자, 근육량이 어쨌든 운동할 때 이런 지방 또 탄수화물, 단백질이 태워져서 뭐예요? 살이 적정 체중으로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당뇨병의 가장 큰 세 가지 증상, 혈액순환 장애, 혈액 요소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고 모세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고 이 원인이 뭐라고요? 당이라고요. 그 당이 소당이 아니고 과당이에요. 과당. 당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과당이라는 이 말이 뭘로 파생되지 아세요? 꽈당으로 파돼요. 꽈당. 꽈당. 꽈당이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글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꽈당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몸에 당이 많아서 과당일 때 꽈당. 혈액 속에 뭐가 많아요? 당이 많아. 당이 많은 게 혈액 속에 성분들이 뭐예요? 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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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예요? 예? 충격을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충격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거기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뭐요? 욕심이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뭐요? 다른 사람을 뭐요? 공격해요. 넘어지게 해요. 속상하게 해요. 누가요? 자기 중심, 욕심, 이기심, 교만심. 그래서 마음까지도 뭐예요? 아, 이런 마음이 꽈당하는구나. 여러분, 내 스스로를 꽈당시키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꽈당시키면 안 돼요. 내가 넘어져서 안 되고 빨리 일어나야죠.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맹사성, 유명하죠. 고려말 조선까지 조선의 4대 왕을 섬겼던 이 맹사성,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19살에 자원급제합니다. 대단하죠? 19살에. 어떤 사람 평생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자원급제에 20살에 어느 고을에 사또로 부임해 갑니다. 자, 사또로 부임해 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요. 19살에 자원급제했으니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뭐 그냥 기고만장 하늘에 나르는 새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뭐 교만한 마음이었죠. 근데 그 지역에 딱 가서 보니 고승이 한 분 계셔요. 이제 고승을 찾아갑니다. 고승을 찾아가서 이제 한 수 배웁니다. 이고을 군수로서 지표로 삼을 좌우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이 고승이 딱 한마디 합니다.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마. 맞죠? 정답이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하지 마. 군수로서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안 하면 돼.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인생 잘 사는 법이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안 하면 돼. 쉬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어쨌든 자, 그렇게 말해주니까 실망합니다. 아, 내가 이런 말 들으러 온 줄 아십니까? 겨우 이 정도 말하십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고승이 차를 쭉 따르는데 계속 따라요. 차를 계속 따르니까 뭐예요? 찻잔에 차가 넘쳐서 그 상에 젖고 상에 넘쳐서 바닥으로 쭉 흐릅니다. 그러면서 아니 스님, 찻잔이 바닥에 넘쳐서 다 젖습니다. 찻잔이 넘치는 건 알면서 지식이 넘쳐 자신의 인품을 망치는 것을 어찌 모르시오. 얼굴이 빨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쏜살같이 방을 나가려다가 이 방 설주에 꽈당. 이게 꽈당이에요. 우리의 몸이 과당이 되면은 뭐요? 당뇨로 넘어지지만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교만이 많고 뭐요? 자기 중심적이 많은 뭐요? 이 꽈당 한다고요. 여러분, 꽈당해서 몸이 아팠다면은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라고 이 말을 듣고 드디어 맹사성이 회개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기 중심적이었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맹사성 하면은 뭐 훌륭하잖아요. 황희정성과 맹사성 청렴결백하기로 뭐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그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뭐 황소를 많이 타고 다녔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선비 한 명이 왔습니다. 와서
노인네 어르신, 내가 오늘 유명한 사람을 좀 만나러 가는데 이 강을 좀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아주 의관 정장하고 있는데 버선도 딱 씻고 있는데 걷기가 좀 어려우니 노인장 나를 좀 업어서 강을 좀 건너다 주시오. 아이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 맹사성 이 어르신이 정승을 지낸 분이에요. 은퇴하고 이제 있는데 이놈들이 이거 안 했단 말이죠.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선비를 딱 업어다가 강에 건너줬습니다. 선비가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푼돈을 줘요. 이제 수고비를 주죠. 어디 가는 길이시오? 아, 내가 오늘 맹사성 어르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어허, 그렇다면 만날 필요 없어. 이미 맹사성에게 그대가 업혀서 왔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선비가 주랭랑을 났대요. 창피해가지고. 황소를 타고 다니고 피리를 불면서 청령결백 이 황희정순과 맹사성.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도 안 돼. 이건 다 뭐예요? 당뇨병이에요. 영적인 당뇨병.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내가 겸손하고 내가 뭐 하게 이런 마음.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좀 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우월감, 열등감 무슨 뜻입니까? 우월감은 내 잘났다는 교만심이에요. 열등감은 뭐예요? 열등감은 나는 뭘 못해. 그래서 성경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열등감, 이것은 뭐요? 멸망에 빠진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고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암투병하다 보면 열등에 빠집니다. 힘들어져요. 몸이 잘 낫지 않고 그러면 막 마음이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뭐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막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 교만도 안 되는데 뭐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교만 아닙니다. 그 자신감이란 뭐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자신감이에요. 박수! 야!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자신감이에요.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자신감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맞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제가 지금 있는 말을 다 끌어왔습니다.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뭔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존심. 그래서 뭐예요? 나 자존심 상해서 안 해! 그러잖아요. 자존감은 뭔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 엄마야. 나는 누구 할머니야. 그러면 나는 귀해.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수많은 실수투성이라도 하나님은 뭐요? 나를 이 지구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 소중해요? 사진 같이 찍자면 안 찍어. 나 쭈그러져 안 찍어.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가장 예쁜 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80억 인구 중 남자만 40억 인구 중에서 이 세상에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그래요 안 그래요? 박수! 객관적으로는 못생겼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지만 주관적으로 하나님 주관에는 누가 제일 예뻐요?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뭐요? 낫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모든 원인을 나로, 모든 원인을 결과를 나로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지. 근데 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모든 원인을 남 탓, 남 탓. 모든 원인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게 뭐예요? 겸손이죠. 저 사람 때문에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하고,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원망 많이 하고. 그러니 뭐예요? 이런 자존심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뭐예요? 주로 당뇨병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잘 못하든지 인슐린이 가다가 강도당해서 당을 그냥 혈관 속에 내버려 두어서 당이 온다 할지, 잘 배달했는데 세포가 필요치 않다고 문을 안 열어준다 할지, 문은 잘 열어서 당은 들어갔는데 미토콘드리아가 화학작용을 하지 않든지, 그래서 췌장을 파괴하는 식생활을 피해야 됩니다. 과식 피하시고, 속식 피하시고, 폭식 피하시고, 간식 피하시고, 야식 피하시고, 달고 짠 음식 피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고혈압, 당뇨, 암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식생활, 내 몸을 파괴하는 식사를 하지 말라고요. 내 몸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식사가 필요합니다. 예. 항상 이제 그 스페어를 준비해 놓으니까. 예. 자,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래야지 나아요. 그냥 원한다고 해서 낫는 거 아닙니다. 원했으면은 뭐요? 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인슐린이 파괴되지 않은 식사. 인슐린이 언제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뭐요? 고지방, 고단백 먹으면 인슐린이 파괴되죠. 콜티졸이 막 공격합니다. 세포의 문을 열리는 마음, 교만하지 말고 뭐요? 자존감 갖지 말고, 자존심도 갖지 말고 뭐요? 자신감 갖고 뭐요? 아, 그렇구나. 예. 마음이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당을 태우는 운동이 필요해요. 마음의 운동 필요하고 육체의 운동 필요하고. 그래서 일주일만 제대로 이 뉴스타트 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침 6시 반 당이 300, 400까지 나온 분 일주일 딱 이 생활했어요. 자,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119 딱 나오잖아요. 식전 혈당. 예. 뭐 실정에 100 이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3, 400 나가던 분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에요. 김시봉님이 한번 참석했습니다. 뉴스타트에. 이야, 한번 병명을 보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예. 비형, 간염, 간경화, 폐결핵, 신장염,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염, 종합병원이잖아요. 췌장염, 담석, 당뇨병. 그가 이렇게 몸이 망가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생들을 다 키웠어요.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갔고 총각 때부터 정말 늦결혼하면서 동생들을 다 대학 보내고 또 양식업을 하면서 화물차 가지고 서울로 그렇게 배달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과로로 인해서 항상 피곤한 삶을 살았고요. 어느 날 저녁 피곤한 몸으로 운전하다가 과당한 거예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췌장이 망가져 가지고 췌장을 수술하게 되었고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또 위에서 십이장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의사 선생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장례 준비하라 사형선고 내렸어요. 자, 그러니 그동안 몸부림치며 살아온 나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울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 뭐다 하는 심정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욕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죽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럭저럭 살았지만은 뭐예요? 비웠어요. 그의 걱정도 비우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삶도 내려놓고 뭐 했어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차분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를 받아가면서 질병과 싸워봤지만 병만은 끊임없이 죽음의 늪으로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온몸이 망신처가 되었을 때 뉴스타트, 나는 뉴스타트 강의를 통해서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려고 했기 때문에 줄줄이 밀려오는 병마와 끝도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죠? 건강 강의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깨닫기 위한 거예요. 알았지만 잊고 있었던 거, 알았지만 뭐요? 그냥 덮어두고 그냥 무시했던 거. 아, 그게 중요하구나. 그걸 딱 끄집어낼 때 뭐예요? 생각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행동하게 되고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먹던 거 조심히 먹게 되고 그냥 씹던 거 뭐예요? 꼭꼭 씹어서 이게 굉장한 힘이 된다고요. 화물차를 끌고 다니면서 밤낮 없이 일을 했던 과로, 가두리 양식하면서 시도 때 없이 먹었던 바닥고기, 생선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가 가장 큰 병의 원인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스타트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핸드폰도 끄고 신문과 TV도 보지 않으면서 세상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핸드폰 멀리하세요. 제발 유튜브 멀리하세요. 투병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멀리 하셔요. 우리는 정치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 중요한 게 발등에 떨어진 투병인데 건강 회복하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관심 갖습니까? TV에 안 나온다고 막 불평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는 강의를 듣고 채식 위주의 식사, 수치료, 웃음치료의 기쁨, 운동 등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 4일이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췌장기에 18유닛 칩을 꽂았는데 신기하게도 수치가 점점 내려가는 16유닛이 꽂게 됐고 프로그램 참석해 4일 만에 인공췌장기를 떼고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았던 혈당이 완전 정상.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어느 날 이제 4일쯤 지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상쾌했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행복했어요. 샤워를 하는데 이걸 떼놓고 이제 샤워를 했어요. 인공췌장기 떼놓고 샤워를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걸 장착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갔어요. 4시간 허전해요. 어머나, 내가 인공체중계를 안 달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네? 당을 측정해보니 딱 120이 정상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부부가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예.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 혈압이 240 고혈압이었는데 약을 2번 먹어야 되는데 약 끊고도 완전 정상이 되어지고 검사 결과 간경화증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는 6개월 만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박수! 와! 박수에 힘이 없어.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재물이라는 것은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열심히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나눠주면서 여생을 살리라. 시간과 재정이 되는 대로 양로원 재활원을 찾아가 내가 가진 재물과 사랑을 나눠주며 살리라. 그렇게 그분이 행복하게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소식을 몰라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연락을 했는데 뭐 이제 벌써 20년 훨씬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당뇨도 치료할 수 있고 여러분 아예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교통사고로 없어졌는데 인슐린 그 펌프를 꽂지 않고도 뭐예요? 당이 정상인 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의 몸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췌장에 뭐 인슐린 생산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요즘에 의학자들이 그걸 연구하잖아요. 뇌세포, 뇌신경도 뭐예요? 재생될 수 있다. 원래 의학에서는 재생될 없다 했는데 뭐예요? 간절히 바라면 뭐예요? 생긴다 그거예요. 자, 오늘 이 노래 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주무시겠습니다. 박수! 자, 신나게! 아싸! 손주 갑니다. 야야야야 두 손 들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뉴스타트 강의 듣고 뉴스타트 강의 듣고 건강의 길 깨달았다. 이약 저약 병원 치료 제아무리 좋아도 동네 방네 생각나는 뉴스타트만 하오니까 아리아리 동동 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 동동 스리스리 동동 아리랑 뉴스타트 들려놔 주소. 다시 야야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한 번 더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하나님,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거의 700만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당뇨병 환자, 20년 후에 망막변성증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통계입니다. 25만 시각장애인 중에 90%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자인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이 암까지도 뉴스타트 방법을 통해서 다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치유의 축복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